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백일역 광장2 공공조형물 설치 최종안, 그리고 백삼역 커넬 콤플렉스 9차 변경 승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대상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야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입니다. 부동산 하락기가 지금 현재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그 원인은 금리에 있죠.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기로 돌아서든가 아니면은 이 금리가 상승에다가 멈추고 횡보할 때, 이때 폭락기가 끝나간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이고 하락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든 투자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또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계속 꾸준히 상승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꾸준히 상승합니다. 왜냐?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꾸준히 오르다가 하락기가 있는데 여기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버티다가 요 바닥에다 집어 던지면은 이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상승을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평생을 후회하죠, 여기서 집어 던진 사람은.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언제, 여기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상승기만 계속 있으면은 다 부자가 되겠죠. 근데 언제 하락기가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하락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막 영끌해서 막 투자했다가는 못 버팁니다, 이 하락기를. 그래서 하락기 때 안절부절 못하고 막 잠도 못 자고 이러면은 이거를 버티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못 버티면은 이 달콤한 상승장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파산 상태인데 무슨 상승장을 누립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도 잘 된다고 그래서 막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너무 크게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10개만 팔아도 수익이 났는데, 너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자본 투입이 많이 되니까 여기는 100개를 팔아야 수익이 납니다. 근데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오면은 10개도 못 팔고 8개, 9개 팔아요. 그러면 이거 은행 이자랑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한 방에 파산돼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투자도 사업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파산 신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부동산도, 토지 같은 경우는 막 몇백 배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땅 하나, 밭 하나 잘 샀을 뿐인데 내가 죽을 때까지 쓰는 거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거죠.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도 종목 하나 고르면은 뭐 100배 오른 주식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110개 종목이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 고르면은 자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벌 수 있는데, 이런 그 과정이 쉽겠습니까? 쉬우면은 뭐 지금 가난한 사람 하나도 없게요. 그래서 투자는 하락기에 여유만만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투자하면은 이 쪽박을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부동산 집값이 반토막 났다, 뭐
개폭락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도 들어서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앞으로 그 투자해야 될 검단 신도시에 대해서 새로운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백일역인데요. 백일역 여기 그 검찰청, 법원, 법조타운 있는데 여기에 광장에 이렇게 멋진 조형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광장2 공공조형물 설치 최종안으로 이게 결정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검단 신도시가 아파트만 빼곡하게 들어서면은 금방 질려버려요. 이 검단 신도시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파트만 빼곡하게 있다. 이러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시설이 자꾸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단 광장2 공공조형물 제작 설치. 그래서 뭐 이런 거 자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 공공조형물 옆에는 또 넥스트 컴플렉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넥스트 컴플렉스와 신설역을 통해 이어지는 공간으로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이동 동선이나 야광 경관 등을 고려. 대상지 광장은 매천 건너 지어질 인천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 및 법조타워 등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법조타운 상권이다.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법조타운, 여기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여기는 계양천일 겁니다. 아마 계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는 신설역이고 넥스트 콤플렉스고. 그래서 이 백일역이 점점 멋지게 개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주민 참여 설문조사를 통해 방향성 도출, 타깃의 성향에 맞춘 멀티 전략 운영을 계획, 단순 설치 찬성 응원이 121이었고요. 조형물 특화, 수경시설, 야간 조명 등이 102, 기타 의견이 54, 휴게 편의시설 추가 설치, 뭐 이런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설치 반대도 있었네요. 12.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타깃의 성향 판단, 인간환경 기술이 상생하는 문화, 예술공간 넥스트시티. 이 백일역에 이 넥스트 컴플렉스가 들어오는데요. 이 넥스트 컴플렉스가 잘 이렇게 조성이 되면 백일역만 좋은 게 아니라 102, 103역, 검단 신도시 전체가 호재죠. 그래서 이 넥스트 시티 검단이 온다. 그런데 이 넥스트 시티가 뭐 축소된다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형물이 어떻게 들어설지, 앞으로 변화는 어떻게 될지,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자꾸 변화될지 지켜보는 것도 공부가 되고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 하나 들어오는데 검단 신도시가 어떻게 새롭게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카페에 올라온 글인데요. 검단 개발계획 9차 변경 승인, 코넬 컴플렉스. 변경 승인 자료를 보면 코넬 컴플렉스가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되었던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진정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 103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102역이 이렇게 있고, 그럼 우리 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800m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는 102역은 상업시설이 얼마 안 되는데
요 백삼역은 요 커넬 콤플렉스라고 이렇게 큰 공간이 있어요. 뭐 차 없는 거리, 뭐 이렇게 상권이 쫙 형성되고, 요 호수공원 있고 도서관 박물관 있고 이렇게 있어서 여기 산책하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다 주상복합으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이거 코넬 콤플렉스는 완전 취소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댓글을 보니까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배웠는데요.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RC7 단일 획지 규모가 약 27,000평 정도면 상당한 규모네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일대 획지 면적의 약 1.5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거가 대부분인 줄 알고 실망했거든요. 상업 블록끼리 쪼개지면 넵콘 같은 사태가 발생하니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느껴 한 블록으로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군요. RC7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 40% 미만으로만 공동주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나머진 쇼핑몰 같은 걸로 개발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료에 전용 면적별로 부지를 다 쓰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오해했네요. 개인적으로 개별 상가가 너무 많았기에 공실의 우려가 컸는데 통합 개발로 해당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도 공모 절차부터 꼼꼼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콤 사태 이후 주민들 관심이 유심히 볼수록 좋다 생각이 드네요. 부디 좋은 시설 들어오길. 여기라도 잘 돼야 기대됩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지도예요. 옛날 지도인데, 원래는 이 검단 신도시가 여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1단계고 여기 2단계가 또 있었습니다. 요거는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개발이 될 걸로 믿습니다. 여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 뭐 콤팩트 시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게 취소가 됐었는데 다시 개발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김포 한강 신도시랑 검단 신도시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만 가구의 법지, 여기도 10만 가구, 20만 가구가 몰려 사는 신도시가, 엄청 큰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 주변에 또 자꾸 그 원도심이 개발이 됩니다. 같이 붙어가지고 이 신도시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면서 개발이 이렇게 되고, 여기 저 아라뱃길 있고 여기 이제 검단 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기 김포시, 여기 인구가 또 엄청나게 여기 일산 신도시도 있죠. 그래서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검단 신도시는. 지금 부동산 하락기라 그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하락이 예를 들어서 2년이 된다고 쳐요. 2년간 계속 하락한다고 쳐요. 그러면 승질 급한 사람은 2년 못 기다립니다. 한두 달도 못 기다리는데 2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자마자 막 2배, 3배 막 올라야지 저기 양이 차지. 올라도 시원찮은데 막 집값이 반토막 나고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4월 달 제가 청약할 때만 해도 부동산 분명히 상승기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폭락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거를 못 버티면은 어떻게 이 상승기를 먹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투자라는 거는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무 때고 언제든지 폭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잘못한 걸까요? 잘못 투자한 걸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반토막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산 거를 잘못된 투자인가요? 언제 갑자기 상황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저 위에 올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헬리콥터몬이라고 그래서 저 공중에서 뿌려댔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때 그 팬데믹으로 경기가 주저앉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완전 침체가 돼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다. 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을 한 거 아닙니까? 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린 게, 돈은 많은데 상품은 적으니까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그 이자 부담을 느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이게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는 호재도 많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검단 구에서. 그래서 저 하락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대비를 철저히 해느냐에 따라서 하락기가 끝나면은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재산이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뚜이뚜이고 어떤 사람은 파산해가지고 완전 거지가 되고, 이런 거를 요 하락기가 지나봐야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사부님이 하는 말이, 이 수영장에 물이 다 빠져야지 누가 빨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차 있을 때는 이게 이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지 홀딱 벗고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상승기에는 누구나 다 저 수익을 내기 때문에 누가 부실한 사람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락기가 오면은 누가 홀딱 벗고 수영을 하고 있는지 금방 보이죠. 그래서 모든 투자는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기를 못 버티면은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값 오른다고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대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후유증을 겪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버티셔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하셔서 요 다음 화려한 상승장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101역 103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